이호 여사의 접견, 취임 후 청와대 첫 만남 가진 두 사람, 내일 국회 시정연설 이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까지, 갑작스러운 박 대통령의 연이은 소통 행보, 오늘부터 시작된 번외국감에 김기춘 비서실장 출석, 박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과 친박 인사들의 낙하산 임용 등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공동폭행 업무 방해로 검찰 송치, 공동폭행 적용, 이유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이호 여사의 만남, 그리고 내일 있을 국회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까지 최근 박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눈에 띕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된 번외국감에 출석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한 관심 또한 높습니다. 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소식도 뜨거운데요. 화요일의 난상토론, 오늘은 정치권의 핫이슈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병유 월간 경제풍월 대표, 신동준 21세기 정경연구소 소장, 손광훈 변호사, 박상용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박상용 변호사. 예. 오늘 예.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예. 폭행 그리고 업무방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유가족 4명과 같이 대리운전기사하고 대리운전기사하고 싸움 말리던 신고자를 폭행한 혐의로 해가지고 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그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그 송치가 됐습니다. 네. 예. 지금 보면은 예. 유가족들이 폭행은 한 건데 김현 의원이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지는 않았는데 공동정범으로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싸움의 발단이 김현 의원으로부터 발단이 된 거다. 명함을 이제 뺏어라라고 네. 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그 대리운전기사의 명함을 뺏으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 김현 의원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폭행을 만류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말리거나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말리거나 제지를 하지 않았으면은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는다. 네. 다만 상해, 이제 다친 혐의에 대해서는 상해 과정에서는 CCTV에 조금 김현 의원이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것은 안 나왔는데 좀 약간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공동상해는 공동정범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송강원 변호사. 예. 그 1990년에 대법원 판례, 결국 이제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함 빼서 하면서 명함 달라고 좀 옷깃을 잡은 건 맞지만 직접 때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폭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거 어떻게 보세요? 경찰이 아마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는 명함을 빼서 하는 이 강도가, 네. 그러니까 느끼는 그 감도가 피해자 입장에서나 또는 그 싸움의 분위기 차원에서 보면은 꽤 센 수준으로 본 것 같아요. 아, 단순히 명함을 뺏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네. 그 이상의 의미가 함축된 것 같다. 그렇죠. 그거는 아마 이제 경찰 수사기관이 제일 잘할 거니까 그 면면의 그 당시의 상황, 종합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아마 그런 수준의 그 인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경찰 수사 결과 보면은 폭행 과정에서, 실제 폭행 과정에서 일부 김 의원이 가담된 흔적이 좀 보이는 모양이에요. 아마 네. 이거는 제가 처음 접해보는 그 소식인데,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김 의원이 변명하는 것과 달리 싸움에 적극적으로 유도했거나 네. 또는 일부분 싸움에 있어서 말리지 않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하는 흔적이 꽤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요. 네. 이렇게 보면 김현 의원한테 이제 숙제가 넘어갔는데 예. 어떻게 검찰에서 또는 법원에서 얘기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배병 대표님. 예. 지금 김현 의원이 계속적으로 자기는 무슨 지금 경찰의 어떤 수사 결론이 나온 건데 네. 자기는 아예 폭행 현장에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터무니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CCTV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김현 의원의 뭐 터무니없는 발언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법률 용어를 따지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군요. 공동정범이니 뭐 업무방해니 법률 용어까지 해석하는 건 아니고, 네. 우리와 같은 사람 입장이 볼 때 말씀이에요. 집단 폭행이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김현 의원이라는
특권이 중간에 하나 있어가지고 폭행이 일어난 겁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럼 명함 빼서 그때부터 집단 폭행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폭행을 하게 된 것이 결국은 김현 의원 때문이다. 김현 의원이라는 특히 국회 행안위원회 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특권이 그 현장에 있으면서 명함 줬다가 빼서 이런 과정으로 보면 법률 용어로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공동정범이다가 업무방해 명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이 네. 시기적으로 적절했냐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정미정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여론이니까 뒤에 수사를 내가 이제사 뒤늦게 기소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이게 짧은지 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와 같이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경찰이 눈치 보고 미정미정하다가 네. 이렇게 뒤늦게 그나마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니까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오히려 조금만 그 말씀드릴게요. 예. 법률 잘 모르시니까. 예, 몰라요. 네. 제가 보기에는 경찰 요즘은 수사 잘해요. 네. 저는 이 사건 제가 점수 준다고 하면 네. 꽤 높은 점수 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면 의외로 검찰보다는 사실 20년 전, 10년 전 생각하면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 올라가면 거의 99%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이 사건은 좀 민감한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경찰은 신중에 신중을 더했겠죠. 그 결론은 저는 꽤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 다른 일반 폭행 사건하고 틀린 게 이 사건의 경우에 그 명함을 뺏어라. 예. 예. 이렇게 지시한 사람을 폭행의 그러니까 공모한 거다라고 인정한 거거든요. 예. 이게 사실상 좀 논란이 있습니다. 경찰 자체 내에서도 예. 이것까지 폭행의 고의로 봐가지고 모의했다고 하는 것은 좀 확대해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국민 정서가 김현 의원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이 사람한테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안 좋다. 검찰 가서 판단하더라도 이건 받아봐야 한다 해가지고 기소 의견을 송치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고자 이를 말리는 대리운전 기사하고 김현이 대리운전 기사하고 유가족하고 싸우는데 말리다가 맞았다고 하는 신고자가 맞았다고 하는데 때렸다고 하는데도 신고자에 대해서 무혐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경찰이 상당히 이거는 어떤 정의의 입장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아니 그래. 잠깐만요. 이게 말이죠. 이거를 국정원- 갖다가 상황이 쓴 상군소에 말이죠. 그 법치사상의 이게 태도인데 이 법 엄이냐. 알량한 법률 지식 가지고 법리들이 말이지 백성들을 그물질 하듯이 낚는 거야. 이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공동 폭행 정범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법률 용어로 얘기합시다. 도구처럼 된 거야. 같이 술 먹고 술값 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빼서 이거는 바로 가격하라. 상해의 의도를 가지고 시체말로 조지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 공동 폭행이 아니라 공동 상해의 수괴라고 수괴. 신사님, 자, 지금 국감이 네. 바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감이 오늘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보고된 내용이 아주 긴급하게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화면에 지금 자막으로 나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올해 5월에 발목에 근육이 손상이 돼가지고 바로 복사뼈 부근에 물혹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9월하고 10월 사이에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 중이다. 그리고 김정은이 최근에 나왔을 때 여러 차례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 지팡이는 그냥 보통 드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고 의료용 지팡이였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발목에 있는 물혹 이거는 재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국정원에서 바로 국감의 과정에서 보고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자, 김정은이 잠깐만 우리 네. 배 대표님, 김정은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네. 바로 무릎이 안 좋다. 네. 그리고 심지어 뭐 발바닥에 뭐 문제가 있다, 발목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처음으로 국정원이 이것과 관련된 아주 나름대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한 거예요, 그죠? 네. 정확한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회뼈 물혹 수술했다는 게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잠적하고 찔뜨기도 하는 이 과정이 남북관계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왜? 네. 자기가 몸이 건강하고 자기 권력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남북관계를 판단을 하지만은 몸이 불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거의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돌발적인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인천에 그 저 황병석을 보냈다가 개의 뭐 하자마자 그러다가 삐라 해가지고 또 뭐 야단치고 하는 이런 돌발적인 선택이 이 불건강하고도 관련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신 소장님. 예, 예. 지금 김정은의 상태가 그냥 보통 수술하고 그냥 다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또 재발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로 그 배 대표님 말대로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많이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같이 보십니까? 뭐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나는 예. 지난번에 3명 내려왔을 때 김정은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면 유폐됐거나. 예. 아니 희망사항을 가지고 이제 프리딕션을 한 것 같은데 요번 경우도 이제 지금 보도들 되는 거 보면 아무튼 예상 무로 예. 이거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요. 저 친구가 김정일보다도 김정일 경우는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지금 갖고 보면은 놀았잖아요. 예, 예. 북한이 올 들어서 당간부를 무려 50여 명이나 그러니까, 통사를 했다고 지금 그러네. 저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치범 수용소도 상당히 많이 늘렸다.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배 대표님 말씀처럼 저게 지금 그 프로그 점프야. 개구리 띵뛰기 하거든요. 예측 불가능이야. 예. 그렇지. 기분 내키는 대로 고모부도 화염방사으로 날리는 친구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 대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 뭐 연평도든 저평도든 뭐 어디 선택해서 이질할지도 모르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 용어로. 예. 근데 아무튼 저거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방송 아무튼 용어가 저 아닙니다. 예. 형편없는 그 지금 우리가 저거 그러니까 이게 좀 불행한 측면인데 난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지난번처럼 그 또 한 번 천안함이 연평도 이진하람 죄송합니다. 예. 이거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진짜. 원점 타격해가지고 아주 초토화 시켜버려야 돼. 두 번 다시 못하게. 그럼 배 대표님 네. 지금 그 30일로 원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그렇죠. 돼 있었잖아요. 예. 그 혹시 여기에 영향을 직접 미치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게 직접 요 30일 제2차 고위급 회담하고 직접 연결해서 분석할 수 있는 정보력은 없고 예. 다만 남북 관계 지금도 예측 불가능하게 불확실성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인천 왔을 때 같으면 30일날 순조롭게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불확실하잖아요. 나 이렇게 불확실될 과정이 김정은의 저렇게 치명적인 불건강하고 깊이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 북한 사회는 또 김정은이랑 병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마약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마약에 평소에 감염이라고 중독이 돼가지고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남북관계 불확실성은 말이야 앞으로 계속 점정되리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송강훈 변호사님. 그 장성택 처형이나 또는 군간부 처형이나 이게 어찌 보면은 김정은 체제를 위해서는 예정된 수순이 아니겠어요? 그 점에서는 그 우리가 뭐 얼마든지 충분히 그 예측이 가능하겠죠. 네. 아까 신 소장님 너무 좀 흥분하셔서? 생각할 말씀이 하셔갖고 우리가 네. 타격하면 서로 안 되고 예. 지금 이제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이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제 소망은 하여튼 그렇게 변덕 부리는 북한 정권이지만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정권이지만 어쨌거나 좀 평정심 찾아서 네. 그 2차 그 남북 고위 회담이 잘 열려서 예. 진짜 평화로운 분위기, 대화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우리 사는 것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네. 아니 말씀이 좀 네. 옳으신데 네. 걔네들의 하는 저 행태를 우리가 그 통상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저거하고 다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깨구리 점프치는 해가지고 예측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지난번 계속 이거 두드리면은 남한이 엎어지더라. 남남 갈등이 일어나더라. 이걸 봤잖아요. 어저께 풍선도 그렇고. 그게 이거를 못하도록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좋은 건 아니지 당연히. 예측 네. 불가능하다고 네. 해서 본때를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가 포탄을 쏠 수 없잖아요. 쏴야죠. 전쟁 무서워하는 아니,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는 언론도 조금 섭섭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 김정은 저렇게 다쳐서 한 20일간 안 보였을 때 네. 우리 온갖 설이 난무했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 갖고 참으로 갈 때까지 참 많은 추측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 점도 조금 남북 관계나 앞으로 우리가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예. 조금은 세심하게, 조금은 신중하게 좀 배려를 하는 그 대목도 알겠습니다. 필요하죠. 박근혜 대통령도 기본적인 원칙이 대화 아니겠어요? 변덕스럽지만 언제든지 우리한테 총칼을 건넬 수 있는 집단이지만 그래도 대화하겠다는 뜻이니까 그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역량을 모아서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조금은 진중한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예, 예. 신 소장님께 얘기하실 때 개박살 뭐 아니, 예. 개박살이라고 안 했는데. 아, 박살이라고 했죠. 배병우 대표님이 하셨죠. 아까 지랄 얘기했는데 아, 그건 그래. 어쨌든 방송용으로 부적절하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시청자 예. 약간 뭐 예. 흥분해가지고 나왔네. 시청자분들한테 그건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변호사. 예, 예. 최근에 어쨌든 황병서 등 3명이 모두 내려온 다음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우리가 삐라를 살포할 때 바로 북한에서 그거를 고사총으로 쏘았고 그리고 NLL에서도 총격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바로 북한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 국무부에서도 그랬거든요. 지금 김정은 체제는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별로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잠깐만요. 저 보면은 예. 국정에서 보고한 거에 보면 자막으로 나가는데 북한의 포병정률이 아주 저조했다고 그러네요. 우리는 처음 알게 되는 내용인데 그리고 군간부 200여 명도 강등이 됐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통치가 안정적이지 좀 못하다 이렇게 좀. 아니 근데 없어요. 지난번에 예.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랬습니다. 또 한민국 국방부 장관도 그랬고 뭐냐면은 지금 김정은의 통치 체제는 안정화돼 가고 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군 간부 200여 명을 강등하고 또 이 대장에다가 소장으로 막 강등시켰다가 다시 대장으로 진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냐면은 일정한 의미의 공포 정치,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 지난번에 황병서나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뭐 제스처 쥐어대 가지고 북한이 유화로 돌아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남북 대화에 있어서는 보면은 북한이 주도권을 잡더라고요. 우리는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좀 안타까운 느낌을. 글쎄요. 이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예.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정보당국의 판단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보세요. 정권을 지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노동당 50명 총살하고 별을 막 200여 붙였다가 명. 뗐다가 붙였다가 마음대로 하고 예. 이걸 정상적인 권력 통치자가 어떻게 봐 비정상적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북한 체제라고 하더라도 정상이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스틱이 이거 정확한 스틱이 아니고 의뢰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몸과 마음이 괴롭잖아요. 솔직히 뭐 외국 의사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좀 정상적으로 웃다가 컨디션이 나쁘면 신경질 확 부려가지고 매가지 잘려 쏴 죽여. 이렇게 해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신동훈 소장님 지금 보면은 김정은이는 그 아버지 김정일은 광폭 정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김일성이가 데리고 있었던 그런 나이 많았던 사람들을 상당 동안 그대로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김정은이는 지금 집권한 지 3년 겨우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사람을 갈고 또 총살시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김정일이가 이제 천하를 거머쥐고 나라를 다스리는 비법을 전해줬다. 그 얘기 중에는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나오는 말이죠. 폭군의 이 방법인데. 그게 그렇죠. 김정일이가 김정은한테 유언을 해줬다는 거죠. 예. 거기도 저 자식 저거에 대해서는 유언할 거 아닙니까? 유비가 유선이한테 얘기하듯이. 예. 그러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공포 정치 이제 핵심 저건데 단호하게 한 방에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철저히 리액션 못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배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보기로 이제 장성택을 갈기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보면은 소탐대실이야. 어떤 의미에서 소탐?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한비자에 나오는 저거지만 말이죠. 권력을 쥔 신하를 안 만드는 거예요. 군주가 컨트롤할 때는 여러 명 놓고 서로 이거 하잖아요. 예, 박정희 서로 편제를 대통령이 시키는 거죠. 그렇지 거기에 잘못해가지고 돌아가셨지만은 안기부 보안 그러니까 김정일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군부에 다가하고 행정부하고 이게 삼각관계로.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완전히 버려가지고 예. 동아일보에도 특정 보도했대 지난번에. 그 이거 한 군데로 지금 황병서가 지금 장악한데 얘 뒤에 진짜 그 그림자 섀도우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꼭두각시다. 저도 그게 그 전망이 맞는다고 봐요. 오히려 김정은도 꼭두각시다. 꼭두각시다. 실질적으로 당 지도부가 네. 실질적으로 지고 있다. 조모라고 나왔잖아요, 동아일보. 예,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이 국감 과정에서 김정은이가 어떠한 상태인지 최근에 발목에 있는 물혹은 어느 정도고 수술받은 이후의 구체적인 모습을
국감장에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입수 뒤는 대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변호사. 예. 지금 보면은 바로 김정은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김정일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 결국은 남북관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든 좀 고위급 회담을 좀 성사를 시키고 좀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보면은 이호 여사를 만나가지고도 상당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상당히 그러면 좀 적신호가 생긴 거 아닌가? 지금 김정은이의 지금 건강 상태를 봐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는 지금 상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만날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 내부에 정상회담을 할 그런 그렇죠. 의향은 아니었다. 예. 왜냐하면 자기 내부의 어떤 통치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정화 단계를 좀 더 갖추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단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 추진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장성택이를 지난해 말에 처형한 뒤에 예.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괜찮은 것처럼 왜냐하면 최룡해도 사실은 장성택 인물로 알려졌는데 그대로 건재하고 하면서 그런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은 장성택 잔존 세력을 50여 명이나 총살하고 200여 명을 강등시키고 예. 상당히 장성택의 잔존 세력을 숙청하는데 김정은이가 아주 힘을 쏟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글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안정화라는 거 하고 전혀 거리가 먼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2인자를 쏴주고 있을 때 벌써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이 정신 상태가 비정상인 거 아닙니까? 그걸로 끝이 났어야 되는데 그 뒤에 잔존 세력을 계속 추가로 사살을 해버리고 별을 뗐다 덧붙여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완전히 그게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나는 마약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건강하고 관련이 돼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난 건강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전 관계에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 흉내 낸다고 뭐 이렇게 살을 찌게 해가지고 뭐를 흉내를 만드는 과정에서 난 저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의료형이 중요하니까 저 구라파 뭐 의사를 갖다 진단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유럽으로까지 의사를 보내서 배워오도록 했다. 치료법을. 글쎄.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모르지만 유럽 의사들을 통해서 그 병의 뭡니까 이제 중요한 정보가 흘러나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해요. 그게 서방 정보 계통에도 나 흘러나갔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진행자께서 예. 그 김정은 건강하고 우리 남북 대화가 예. 어떤 관계냐 그 질문을 했는데 제 생각엔 큰 차이는 없을 듯해요. 지금 제일 큰 흐름의 장애물은 되지 않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유일한 걸림돌이 이제 삐라 문제인데 대북 전단 문제인데 그 부분 나름대로 보면은 우리 국가도 꽤 성의 표시를 한 거죠. 네, 예년과 그렇죠. 달리 그 임진각에서 막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면 북한도 딱히 거절할 만한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 면이 있겠죠. 네. 오늘 그 이호 여사가 청와대 방문한 것을 보면은 아마 그 메시지는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께서 남북 관계에 그래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역시 자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하는 그 느낌을 갖게 되죠. 왜냐면은 지금 북한을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하고 지금 만나시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게 보면은 그 김정은의 건강도 우리의 중요 관심사지만 사실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우리 평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임진각의 파주, 연천도 먹고 사는 문제고요. 네. 또 대화가 잘 되면 또 그만큼 또 금강산 문제, 기타 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네. 따지고 보면 그게 그래서 멀리 보면은 아닐 것 같지만 가까이 보면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이 남북 문제가 관련돼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적어도 그렇게 큰 틀에서 보면 좀 좋은 분위기로 오늘 두 분이 만났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그 점은 저는 굉장히 북한한테 좋은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만난 게 왜 또 북한까지 연계시켜서 뭐 야당하고의 소통하는 차원은 뭐 해석이 그럴듯한데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지만은 네. 북한 경우는 자기들 스케줄대로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큰 틀에서 볼 때 큰 틀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뭐 군사회담이고 남북정상회담이고 여기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사안이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거지. 이거 자꾸 회담을 위한 회담. 정상을 위한 무슨 정상회담 이렇게 하니까는 자꾸 끌려가는 겁니다. 대범하게 나가고 우리 저 주도적인 저거로 우리의 일정대로 나가고 말이죠. 또 그 강원 양면에 이거를 국정원 또 외교부 또 국방부 이렇게 삼각 사각으로 이걸 조직해서 저 입체적으로 접근해야지. 아 왜 우리가 꼭 우리가 무슨 풍선 띄운다고 남조선 있다 이러면은 우리 관둔다. 관성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괜히 매달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감정도 안 좋아요. 네, 왜 휩쓸리냐 이거죠. 그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끌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누가 주도적이다 이거 하지 말고 굉장히 균형 있게 서로 상호주의 하에 좀 원만하게 하는 건 필요하죠. 그 점에서는 부부관계도 그렇고 조직관계도 그렇고 항상 열매를 맺을 때는 진통이 많잖아요, 사실은. 예. 밀고 당기고 그렇게 보면은 나는 그렇게 꼭 그렇게 삐딱하게 또는 걱정되게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제가 아니, 딱 그거 한 말씀만 좀 하게 예, 해주세요. 예. 이 손 변호사의 분석이 예리한데 딱 한 가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북한 김정은의 건강하고 남북 관계는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김정은의 건강하고 남북관계 개선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남북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틀 위에서 김정은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뭐 애기봉 철다도 철거하고 했대. 그런데 내년도 시정 연설이 내린 거 있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안에도 보면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예산 많이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 그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저 모양이 되면은 김정은은 절대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쪽으로 남북 대화 쪽으로 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건강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맞죠. 알겠습니다. 좀 그러나 우리 조금 지금 전화 연결이 한 사람 돼 있어가지고 네.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토론을 알겠습니다.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님 지금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정원이 국감 과정에서 공개한 김정은에 대한 건강 얘기 모두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예. 보면은 상당히 생각보다 더, 무릎, 그리고 발목에 있는 병이 심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김정은은 예상했던 대로 과체중으로 인해서 골절 부분에 그동안 많은 그 부담을 가져왔고, 네. 또 이번에 수술을 통해서 41일 잠적 기간에 발목 부상을 수술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확인됐는데, 국정원의 발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입증시켜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그런 병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체중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할아버지 김일성을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에멘탈 치전이 많은 그 과다한 식품을 섭취하다 보니까 과체중으로 인해서 한 70kg 중량이 거의 120kg까지 접근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네. 부담이 컸고 결국 이것이 관절이나 아역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김정은의 건강 이것이 곧 다가올 30일로 원래는 현재는 우리가 제안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고 있는 상태인데 남북 고위급 회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동안 뭐 공백이 조금 있었고 이 기간에도 뭐 12명 이상의 고위 노동당 간부들을 초용한 거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건강에 이상이 오면은 군부 강경파가 아무래도 좀 머리를 들게 되고 네. 그렇다 보면은 이것이 남북 대화나 남북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 후과를 예견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50여 명을 총살하고 200여 명의 군 장성들을 장성이라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을 강등시킨 것 자체가 오히려 북한 군부에서 강경파가 득세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자기의 노선에 따르지 않는 자기 어떤 인사나 조직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강등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군부 내에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다시 생산했다. 이런 측면에서 결코 김정은 체제가 안정하지 못하다.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 한국 드라마 시청 그리고 여자 문제 빌미로 간부를 10명을 총살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들으신 어떤 정보가 있으신데요? 뭐 정확히 인원수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경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최근에 북한 군부 내에서 상당히 엘리트 정리 작업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이제 정치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직 사업을 잘못하고 정치 사업을 잘못해서 비판받았다. 이런 소식이 결국 그 남조선 드라마를 많이 보거나 이런 걸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그랬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창일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중국에서는 말이죠. 이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가지고 찐삼팡 이게 중국 예, 잘하시잖아요. 예. 김씨일 돼지 3마리. 예. 예. 찐빵, 찐삼팡. 찐삼팡이 뭐냐면 이렇게, 팡이라고 예, 예. 그거 고기 육변에 달월변에 비계 덩어리가 절반이다. 그래서 예. 팡이야. 그러니까 잘하시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저 김신의 이거는 몸에 말이죠. 비계 덩어리가 저 육신에 말이지 절반 가져가면은 온몸에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도 좀 살 좀 빼려고 노력하는데 예. 나는 저리 가라지 뭐 저거는. 그러니까 김신의 일종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저거는 심신이 저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흉내 낸다. 예. 저거는 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사정없이 아무나 죽이잖아요. 예. 신경질 날 때마다. 예. 그가 수양제가 이제 동양에서는 제일 폭군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진주양은 폭군이 아니에요. 수양제 경우 그 핵심 측근 우문화급한테 목이 날아간다고. 네. 바로 측근이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거 치는 사람이 누구냐? 황병서, 최룡해 둘 중 아니면 셋 중에 하나가 저 친다. 아,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치고 있다. 아니 두 사람 중에 그러니까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 치게 돼 있다. 이거지.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배병 대표님. 네. 지금 그 국정원에 보고한 거에 보면은 예. 아주 우리가 아주 주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 정치범 수용소를 크게 확장을 했다. 지금 근데 무슨 뭐 50여 명을 총살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10여 명을 한국 드라마 봤다고 뭐 예, 예, 처형하고 그렇죠. 예. 이러면 정치범 수용소 보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처형을 안 한 사람들을 결국은 보내기 위해서 확장을 했다고 예.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장성택이의 어떤 잔존 세력들 예. 상당히 많은 사람을 결국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국정원에서 이거 저 국감에 보고한 내용이 전체 정보가 아닌 일부라고 봐요. 네. 요만큼 발표하기 위해서 바닥에 대북 정보 수집한 내용이 바탕이 따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정은 정권이 그 사이에 막 총살 이후에 왔다 갔다 이래 했던 과정에 관련된 정보가 나름대로 나는 바탕이 있는 걸로 보고요. 그 중에 일부로 우리가 직접 관심을 갖던 이 스틱 자체가 의료용이다 하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체가 불실하면 그 지도자는 오래 못 가요. 지금 등산해 보셨겠습니다만 하체 저거 하면 등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나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국정원이 국감에서 저걸 발표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기본 정보가 난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속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가면 얼마나 가겠느냐. 뭐 악담은 아니고 네. 특별한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만은 몇 년 못 간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느냐. 그러고 자기들이 정권의 수명이 불안하고 위태하다고 생각하면 뭘 하게 합니까? 최가의 강수를 가지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이상하게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아, 그거를 빌미로 해서 그렇지, 예. 국내 정치를 좀 확고하기 위해서 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 내가 아까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저는 그러면 안 되고 진짜 한번 여기다가 포 떨어지는 순간 아주 시체말을 정말 박살을 내놔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꼼짝 못하게. 근데 이번에 국정원이 보고한 것 중에 좀 특이한 게 네. 북한이 고사총을 쏴가지고 우리의 풍선을 맞췄잖아요. 네. 그런데 풍선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지금 정확히 보면 그 터진 풍선은 거기서 맞춰서 터진 게 아니고 잘못돼가지고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정원의 오늘 보고에 보면은 그 명중률이 저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사총의 명중률도 이렇게 저조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무기도 뭐 어뢰 쐈는데 뭐 몇 개 맞았다 가지고 뭐 남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뭐 그건 그렇고 북한이라는 거는 지금 그 뭡니까 이거 영어에도 바킹닥 더즌 뭐 바이트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예. 시끄럽게 떠드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허장성세 있잖아요. 예. 막 해가지고 꼼짝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지 남한 저거에 대해서. 남한은 또 전쟁 싫어하고 무수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남남 갈등하는 거 아니야. 야, 쟤네들 총 쏘는데 왜 하냐? 여기 주민들 파주 주민이라 그러지만 거기 그 통진다고 연인 저거 많다면서요. 파주 어저께 네. 칼로 째고 말이야. 그 주민이 어떻게 면도칼 갖고 와서 풍선을 째? 글쎄. 그것도 이상하고 경찰도 그 수사해야 될 필요 없어요. 아니 그 얘기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예. 북한 애들의 이거에 일일비해가지고 뭐 남북회담이니 정상이 되는지 우리가 자꾸 끌려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네. 안 되고
풍선 날리는 것도 방법론에 여러 개 그러니까는 회담 앞두고서는 하여간 뭐 다른 방법도 강구한다 하더라도 쟤네들이 떠든다고 해서 그냥 간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남남 갈등만 적어되고 우리가 이용당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 소장님, 그러니까 마지막 한마디 정리하면은 예. 우리가 우리 페이스대로 예. 그리고 말 안 듣는다고 옛날처럼 돈 달라는 식으로 뭐 이래가지고 그냥 장난한다. 요번엔 진짜 풀바다를 우리가 만들어 버려야 돼. 예. 신 소장님하고 배 선생님 말씀하신 건 저도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난 하나 걱정되는 게 어쨌거나 우리가 대화의 파트너가 될지도 모르는 상대방 또 지도자니까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방송에서는 조금 곱게 부드럽게 표현했으면 좋을 듯해요. 왜냐면 이 방송 보고 저쪽에서 삐쳐갖고 포탄 날리면 또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날리는 순간에 각오를 하라 이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하자고요. 조금. 손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신 소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네. 북한이 도발하는 것은 국내용이지 사실은 진짜로 도발을 하고 남한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하고 좀 달리 꽤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이명박 정부 5년은 거의 한 일이 없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드레스덴 구상도 있고 그다음에 대박 통일론도 있고 따지고 보면 갈 길은 잘 찾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워낙 오래 골이 깊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좀 어지럽고 어렵고 왔다 갔다 하죠.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감내하고 인내심 있게 지켜봐 보면은 적어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난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포탄보다는 오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굉장히 위험하신 발언인데 네. 누가 그 평화를 싫어합니까? 그러나 평화 때문에 저렇게 도발적으로 나오는 거 전쟁 무서워. 어떤 식으로 좀 감싸 안고 가자 이러면은 결국 당하고 그런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고 병법서는 다 같이 써놨어요. 이해가 없어요. 저거를 뻔때로 보여줘야지. 조폭한테 당하기 전에는 그러면은 그 삥 뜯고 저거 하는 짓을 계속 한다니까. 우리가 버릇을 잘못 가르쳐놔가지고 요번에 단호하게 이따위로 하면 이제 박살난다. 이걸 한번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북한이 알겠습니다. 포명중률이 예. 떨어졌다는 것은 예. 북한군에 예. 좀 사기라든가 기강이 좀 많이 해이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북한군 내에서도 아마 장성택 처형으로 인해서 어떤 파벌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 김정은이가 그 숙청을 하기 위해서 총살을 시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김정은이가. 왜 김정은이가 저는 안정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느냐. 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김정은이가 안정된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숙청 못 합니다. 총살 못 하거든요. 총살이나 또는 강등. 그걸 보면은 자막에 보면 포병줄령을 저조했다는 이유로 군단장을 2개 그냥 강등시켜. 이거 자기 자신의 권력이 확고하지 않으면 할 수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좀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미 국무부에서도 김정은이가 저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네. 이제는 안정화됐다.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저 단계에서는 군 내부에서 어떤 쿠데타라든가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저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은 네네. 수용소, 북한에 예, 정치범 수용소가 5곳이 있는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여의도에 64배 정도 되는 전체 수용소를 합치면 여의도에 64배 정도 있는데 여기를 아주 엄청나게 넓혀가지고 전체 넓이를 여의도에 64배로 늘려놨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상당히 최근에 들어와서 김정은이가 생각하기에 정치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결국은 자기 자신의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북한과 관련된 얘기, 즉 국감장에서 나온 김정은의 건강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북한의 정국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올해 4월 16일이었죠. 당시에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7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상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지금 여기 들어온 속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정리를 하면요. 당일에 오전 10시에 서면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10시 15분에
대통령 안보실장과 통화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전화로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도록 지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5분 뒤인 10시 반에 해경청장 그리고 안보실장과 통화를 해서 특공대를 투입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다른 보고 받고 비서실에 서면 보고를 받고 또 쭉 보고를 받은 이후에 2시 57분에는 구조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3시 30분, 오후 3시 30분에는 전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집해서 같이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오후 4시 반에 중대본에서 브리핑을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5시 15분에 중앙 재대책본부를 방문을 해서 직접 점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7시간에 대해서 이거를 미리 얘기를 했더라면은 그렇지.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나온 얘기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이걸 왜 감췄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바쁘게 시간 이렇게 활동을 대통령 역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야당이 물을 때 저도 그거 모릅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오해가 쌍깨 허위 보도까지도 나오고 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렇게 원만하고 노련한 분이고 경륜이 높은 양반이야.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시간 일정이 있는데도 나도 그거 모릅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세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동정을 모른다 그러면 대통령 행방불명이라고 이런 루머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 과정이 있겠죠. 뭐 의도적으로 저렇게 할 특별한 뭐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때 답변을 잘못한 것이고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의 답변을 통해서 7시간에 대한 그 의혹은 풀렸다고 좀 그전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야당의 정치 공세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점이 굉장히 답답하고 어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한심하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꽉 막혔다. 그 다음에 김 실장께서 문제가 심각하다. 소통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여실히 아마 드러난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1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뭘 했나, 이거는 세월의 핵심은 아니에요. 네. 아주 작은 대목 일터인데, 그렇죠. 오히려. 전체적인 대책의 일부 과정. 네, 맞습니다. 일부 과정. 오히려 그 과정을 밝히는 이 과정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국감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제는 세월호 7시간 그때 대통령은 뭘 했나가 이제 쟁점이 아니라 네. 이제는 실질적인 문제, 인사 문제 얼마나 심각하죠? 지금 그 송수석도 그렇고 국무총리 인선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인사의 난맥상을 보였던 청와대인 만큼 또 그 책임자가 김기춘 실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마 국감에 치열하고 그다음에 아주 치밀한 이 논리 전개가 좀 필요할 듯해요. 이게 그 공자님 말씀에 논어에 나옵니다. 과공비례. 예, 너무 과공비례. 지나치면은 예가 아니다. 예. 충성도 마찬가지야. 과충불충이야. 과충불충. 너무나 충성을 하려고 하면 또 충성이 아니다. 예, 김기춘 실장의 퍼소널리티는 우리 일반인하고 다릅니다. 네. 저 사람은 온몸을 던져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더라도 김기춘 실장 같은 사람 두면은 수족이 편해. 예? 네. 소 역할을 하지 손발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이 혀 역할, 수족 역할, 그 조화라고 그러죠. 네. 손발, 예. 어금니, 또 혀와 입술. 이게 역할 분담이 돼야 돼요. 혼자서 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 김기춘 실장의 그 충성심은 좋은데 네. 아까 같은 경우도 어떻게 신하가 주군의 이거를 일정을 여기서 다 노출시키냐? 이거는 불충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주군에게 불충으로 다가왔다. 그렇지. 아니, 저는 지금 그렇게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 네. 세월호 거기에서 지금까지 아직 수습이 안 되는 시신이 10구 남아 있었잖아요. 예, 예. 오늘 한 구를 추가로 수습을 했다고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100여 일 만에 한 건데 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가족이 최근에 유가족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이제 지금 잠수 사설도 좀 생각해줘. 목숨 걸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럼 100일에서 한 명이면 또 100일 지나서 또 한 명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3년 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하여튼 그래도 오늘 예. 어렵게 한국 수습. 아니 물론 그건 다행이고 아니 그 마음은 같이 하자고. 예, 아니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네. 유가족들이 네. 바로 4대 5로 갈려가지고 아주 미세한 차이로 갈려가지고 조금 더 한 번 더
수색을 더 해보자 했는데 그 성과가 오늘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점은 뭐라고 좀 탓할 아니, 수 그 없어요. 보도 나온 거 보면은 네. 지금 네. 이게 2, 30cm 눌러가지고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지금. 어? 그런데 보면은 어. 저기 그 인양을 하는데도 2년 이상 걸린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추가 시신이 항구 수습 때문에 인해 가지고 또 수색을 하자라는 거기에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 예. 인양 시간이 그렇게 걸리면 인양하면서 수색을 같이 하면 되잖아요. 동시에. 아, 인양을 그렇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붕 뜨여야 저 같은 지금 갯벌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거 사람이 들어가서 수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다인실이라는 데가 네. 수색 안 하는 데가 거기라는데 거기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뚫고 하는 것 자체로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네. 어? 예. 시중에서 폭파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그 이게 절충안인데 인양을 하면서 동시에 수색 네. 떠야 수색할 거 아닙니까? 지금 갯벌에 박힌 상태로는 잠수사들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 근데 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있습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전문가들 나와서 조건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띄워야지. 일단 띄우면은 네. 공간이 생긴 거잖아. 밑에서 들어가든지 옆에서 들어가든지. 알겠습니다. 예, 예. 송광현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은 수색을 못한 곳이 한 두세 군데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한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건 앞으로도 그쪽 가까이 근접했다고 하는 얘기니까 앞으로도 지금 102일 만이라고 그러는데 좀 더 한 며칠 지나면 아니면 뭐 한 일주일 지나면 좀 더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지역에서 예. 수습됐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듯 해요.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대목 있잖아요. 예. 그 화장실하고 또 가족들이 요구하는 곳 그곳에서 수습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수습이 됐는지 이게 제일 큰 그 핵심 사항이 될 듯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전망해 보면은 예. 하여튼 이런 그 과정이 아까 인양도 얘기하셨는데 신 소장님 네. 그게 한 6천억, 7천억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나 객관적인 평가하면은 수습해서 앞으로 한 달, 두 달, 1년 뒤에 또 추가 수습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좀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좀 부족하죠. 네. 그 점이 앞으로 두고 아주 큰 아픔이지만 또 다른 이 갈등이 여진이 있어서 참 답답하고 그 네.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혜 모으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좀 생각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듯 예. 해요. 지금 그 항구의 시신이 세월호에 있는 4층 여자 화장실에서 지금 발견이 됐다고 그러는데 단원고 여학생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물이 차오르니까 화장실로 혼자 들어갔다가 결국은 같이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결국은 익사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지금 세월호 인양이냐 아니면 추가 수색이냐 이게 많이 됐습니다. 어쨌든 추가 수색 쪽으로 이제는 조금 더 그렇죠. 여론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유족들은 아마 그렇게, 유가족들은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인양이냐, 예. 수색이냐, 이런 결정을 유가족들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예. 지금 구조팀, 예, 이런 전문가들 아, 아닙니까? 직접 그렇죠. 수색을 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나와가지고 유가족들과 같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오늘도 이렇게 발견한 거다. 앞으로 추가 수습 과정에서 네. 이게 추가로 시신이 발견될 확률은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거를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참 좋은 소식이 많았어요. 우리가 얘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리고 이호 여사가 청와대에서 만나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은 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같이 화해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여러 가지 얘기를 원래 준비했던 화해는 거고. 예전에 하셨어요. 예, 예전에 하셨죠. 예를 들면 2004년에 그렇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가셨지. 예, 직접 예방을 동도동 했었죠. 갔죠. 김대중 그렇죠. 대통령 예방을 했었죠. 예, 예, 예. 그때 혹시 직접 뭐 취재도 하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때는 난 이제 그 언론계에서 떠나 있을 때예요. 예. 아, 언론계 그때는 취재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취재는 안 했었어요. 어쨌든 그다음- 그러고 다시 바로 올해 들어와가지고 8월 18일에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5주기 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조화를 보냈고 이번에는 거꾸로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35주기를 35주기에 맞아서 바로 이호 여사가 보내고 조화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가지고 예. 바로 과거와의 화해를 하는데 이번 또 남북 관계도 좀 이 김정은이 건강이 좀 그러지만 네, 네. 잘 좀 맞습니다. 이것이 처리가 돼가지고 남북 관계도 좀 풀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거 35주기를 맞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 처음으로 전한 이호 여사의 좋아하는 과거의 악연을 넘고 서로의 현재 위치를 또 넘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생전 DJ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 철학이자 평생의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이호 여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만남으로 용서와 화해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쾌도남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송강훈 변호사님, 마요 한 말씀. 네, 박근혜 대통령 오늘 만나신 거 저는 환영하고요.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대통합입니다. 알고 보면은 우린 다 이웃이고 친척 아니겠어요?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인데 그 점에서 이 몸보기를 보여주신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꽤 좋은 나라 될 것 같아요. 네. 잘 좀 여러분들 만나시고 진짜 넉넉하게 해주시면은 다 그 몫은 대통령에 있다는 것을